안녕하십니까. 오늘 강릉 보현사 관련 민속문화유산을 강의하게 될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김도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단은 보현사의 어떤 민속문화재 관련하여 보현사 성황당 그리고 보현사를 갖다가 잇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보현사의 어떤 역사적,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현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낭원대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보현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라든가 유적, 그리고 이제 미탁의 자목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연구 성과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서 보현사에 대한 어떤 이해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현사에 보면 이제 비록 2019년입니다만은 2019년에 그 중수되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보현사 성황당이 보현사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강릉에서 대관령을 지나서 월정사라든가 영서지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고지도라든가 각종 자료를 보게 되면은 강릉에서 이제 영서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릉에서 바로 이제 보현사 그리고 바로 평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선자령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의 면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또 보현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성황당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흔적들을 봤을 때 바로 강릉 단오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강릉 단오제의 어떤 성격을 제대로 좀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잠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보현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속문화적인 어떤 성격이라든가 특징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현사 성황당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현사 성황당은 보현사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선왕골 입구에 있는데 그 일단은 이제 이러한 그 월정사에 가도 그 일주분 앞에 바로 성황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사례들은 그 우리가 월정사라든가 보현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해인사에는 국사단이 있고 그다음 통도사에도 가랑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유가사에도 국사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찰에 부처님을 모신 또는 불보살을 모신 어떤 정각이 아닌 이러한 가람을 수호하기 위한 이러한 정각들이 현재 일부 사찰에 있는데 바로 이 보현사를 비롯해서 월정사에서는 바로 이제 이거를 성황각 또는 성황당이라 하여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그 가랑각이라든가 국사단이라든가 또 성황각, 성황당을 어떤 설치한 이유는 일차적 이유는 바로 이제 사찰을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때 모시는 신령이라든가 또 이 존재들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보현사라든가 이제 월정사 같은 경우는 성황신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통도사는 이제 가람신을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사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각 이름은 바로 모신 신령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위치는 바로 월정사라든가 또 보현사 사례와 같이 바로 일주문 들어가기 전에 있다든가 또는 그 사천왕문 들어가기 전에 있다든가 또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보현사 성황당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바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한번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에 가면 이제 천왕문 옆에 바로 가람각이라고 하는 정각이 있습니다. 정각 정면에 이제 가람각이라고 하는 편역을 써놓고 있는데 모신 신령은 바로 이 가람신을 갖다가 가람성신을 갖다가 형상화한 목상과 그 다음에 위패 형태로 해서 이제 가람성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월 초하루에 그 통도사 주지님께서 통도사 가람 수호를
염원하면서 간단하게 정성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통도사에는 이제 이런 가랑각만이 아니라 정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각들의 이제 화재 방지를 위해서 단호에 그 주두, 즉 그 기둥 위에다가 소음단지를 올려놓습니다. 이 가랑각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음단지를 올려놓는데 이것은 이제 단호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시 행사라기보다도 화재 방지를 위한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호 같은 경우 양기가 굉장히 센 날이죠. 그래서 이제 양기가 센 날에 바로 이런 소음단지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통도사 가랑각이죠, 그죠? 그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바로 이제 맞배 지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랑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액이 있고, 그다음 내부에 이제 가람신 목상과 그다음 여기 위패를 갖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인사 같은 경우는 국사단이 있는데 바로 해탈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데 그 정각 명칭은 이제 우리가 국사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국사단 내에는 바로 이 가야산 그 해인사 창건 관련돼서 바로 정견모주,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야와 금강가야를 일으켰던 그 아들을 낳은 정견모주를 갖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국사단이죠. 그 정면 세 칸, 측면 한 칸에 기와를 올린 지붕 형태인데 국사단이라고 하는 그 바로 이제 편액을 걸어놓고 내부에는 정견모주를 그린 탱화를 신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슬산 유가사라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절 입구에 국사당이 있습니다. 유가사 천왕문 밖에 있는데 이 국사당은 바로 이제 동치 11년, 즉 1827년에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상량문이 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당이라는 편액이 있고 국사당 내부에는 바로 이제 비슬산 내 국사지신이라고 해서 이제 모신 신령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위패로 모셔놓고 목상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이제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 맞배 지붕 형태의 정각인데 조그만합니다. 국사당 편역을 걸어놓고 목상과 위패 형태로 해서 이제 모신 신령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정월 초하루에 주지스님께서 간단하게 사찰의 어떤 그런 안전이라든가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정성을 들이는 그러한 어떤 정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까이에 있는 월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주문 바로 앞에 성황각이 있습니다. 성황각 내부 정면에 보게 되면은 그 바로 불기 3000년, 즉 1973년 5월에 모신 성황탱화를 모셔두고 있습니다. 이 월정사의 성황제는 매년 정월 초하루에 월정사 스님, 주석하신 스님께서 이제 월정사 그 가람의 어떤 그런 안녕을 위해서 간단한 정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목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5월 단오 오전 중에 바로 이제 월정사 성황각을 운영하는 개원들이 있습니다. 그 개원들은 주로 그 이 영서 지역에서 바로 이제 이 백두대간을 넘어다니면서 특히 이제 대관령 쪽을 넘어다녔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강릉을 오가면서 장사를 하였던 상인 집단들이 이제 개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바로 이제 개원으로 계속 대를 이어서 월정사 성황각 개원으로서 매년 5월 단오에 바로 성황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 이제 이 월정사에서 이제 매년 5월 단오에 성황제를 지낸 것이 방하남 선사께서 계실 때부터 이 성황제를 지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방하남 선사 이전부터 했는지는 이제 기록을 아직 못 찾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그 이전부터 이러한 그 상업 활동에 종사했던 개원들이 이 성황제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월정사 성황각이 되겠죠, 그죠?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 그 다음에 맞배 지붕 형태로 이제 기와를 올렸습니다. 성황각이라는 편을 걸었고 내부에는 이제 정면에 높은 제단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성황탱을 그려서 모셨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사진들 보게 되면은 바로 단오 오전에 이 월정사 성황각에서 그 바로 성황님을 모시는 제를 지낸 다음에 이분들은 그 다음에 강릉으로 가서 강릉 단오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현사 성황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보현사 그 성황당은 2019년에 현재 보현사 주지스님이신 승원 스님께서 이제 건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성황당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성황당이 있는 입구의 지명이 바로 선안골입니다. 바로 선안골이고 선안골 입구에 해당됩니다. 이걸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어떤 여러 가지 구비전성 자료라든가 이런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전부터 이제 사실은 성황당이 있었다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현사 성황당 같은 경우에도 매년 5월 5일 즉 단오죠. 단오 오전에 주지스님께서 주도하셔서 바로 성황제를 지내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아직까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바로 월정사 사례와 같이 바로 강릉에서 보현사를 지나서 바로 선자령을 지나서 이제 영서 쪽으로 오가던 그런 상인 집단들이 아마도 이제 이러한 그 보현사 성황제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자료가 찾아졌을 때 확실한 어떤 그러한 좀 내용으로 이제 정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우리가 강릉 단오제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근데 이제 그 이쪽에 그 보현사 성황당과 함께 바로 강릉에서 보현사를 지나서 선자령을 넘는 그 옛길에 그 접해 있는 작은 마을들, 그 마을들마다 그 마을을 수호하는 선앙당이 있습니다. 그 선앙당 제사를 언제 지내느냐 하면은 매년 당연히 이제 정초에 한번 지내죠. 그러면서 이제 5월 단오에도 바로 이제 선안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삼척 같은 경우에 삼척에서 이제 그 하장에서 미로를 지나서 삼척 시내로 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산길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옛길에 접해 있는 마을들이 마찬가지로 5월 단오에 선안고사를 지내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태백 지역 같은 경우에도 5월 단오에 선안고사 지내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5월 단오라고 하면은 단오가 가지고 있는 세시적 의미, 나름대로 어떤 그런 오와 오라고 하는 양수가 겹치니까 굉장히 기가 센 거죠. 센데 나름대로 어떤 농사력에서 보더라도 바로 이제 그 보리를 벤다든가 이런 추수기에 해당됩니다. 바로 이때 봄에 어떤 농사를 웬만큼 끝내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겠죠. 바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5월 단오에 선안고사를 왜 지내느냐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그 나름대로 어떤 마을 축제를 한다든가 또 마을 공동의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마을을 갖다 지켜주는 수호신인 선왕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놀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즐기는 걸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오에 선안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마을에 그 단오 축제가 있다. 그 마을 주민들이 다들 모여서 공동의 어떤 그러한 연희 시간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단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삼척에서도 조선시대 기록을 보게 되면은 매년 그 5월 단오 전에 그 5월 단오에 오금잠제, 오금잠을 모셔놓고 제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금잠제를 지내기 3일 전부터 바로 시장을 열지 말고 그다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재우지 말고 뭐 이러한 상업 활동과 관련된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금잠제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을 열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거래를 허하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바로 이제 5월 단오, 이 단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농경세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유통 경제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난전이 펼쳐지면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시점, 시작점이 되는 것이 또한 단오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오에 선안고사를 지낸다든가 여러 가지 그 공동체의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그 선안고사를 지내는 지역 자체가 바로 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구심체가 되는 공간이다.
이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바로 이제 강릉에서 보현사를 지나서 선자를 넘어서 평창을 넘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마을에서 바로 이제 단오의 선왕고사를 많이 지내고, 그리고 보현사에서도 성황당이 있다, 또 월정사 성황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우리가 대관령이 본격적으로 상업교통로로 자리를 잡은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에는 바로 이 길이 바로 그 강릉에서 영서로 넘어가는 그러한 주된 그런 교통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바로 무언의 자료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보현사의 성황당이 되어 있죠, 그죠? 요 옆길을 따라서 이렇게 멀리서 보이게 됩니다. 여기 현재 이제 2019년에 건립한 성황당인데 정면 한 칸, 측면 한 칸에서 마패 지붕 형태로 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액은 성황당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렇고, 그다음 내부에는 이제 성황신을 탱화 형태로 모셨는데, 사실 이 탱화 같은 경우에는 성황당이니까 성황신을 모셨는데, 실제 이 탱화는 산신도를 그린 탱화로 이제 좀 보여진 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보현사 성황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보현사를 갖다가 거쳐서 가는 그 옛길에 있는 어떤 그러한 단오 관련된 바로 강릉의 단오 전통과 관련된 내용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현사를 중심으로 한 옛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강릉에서 그 사실 이제 영서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은 뭐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관령이 있겠죠. 대관령을 지나서 평창 횡계역으로 가게 되겠죠. 실제 고려시대 각종 기록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대관령 그 지금 홍제동 쪽에서 그 구산리로 가서 구산역을 지나서 대관령을 지나서 이제 횡계역을 지나서 이제 영서로 간 그러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자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릉에서 지금 이제 그 강릉의 회산 쪽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남쪽으로 구산리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대관령으로 향하는 옛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관음리로 해서 바로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보현사로 해서 이제 선자로 넘어가서 이제 영서로 가는 그러한 길이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바로 그 위에 있는 진고개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진고개 쪽으로 해서 바로 영서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대산 월정사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 길이 지금 이제 진고개 길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대표적인 길인데, 현재는 바로 대관령 길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속 중요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비변사인 방한 지도라든가 몇 개의 지도, 그다음 1918년에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지형도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선자령 길 자체도 바로 사람들이 오고 간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진고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우리가 동여도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진고개, 우리 여기 지도에 빨간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옛길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출발해서 쭉 그 이제 직진해서 쭉 가면 대관령을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위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주문진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니현에서 진고개 쪽을 넘어서 이제 월정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여도에는 바로 이제 그 선자령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를 보게 되면은 대동여지도에도 바로 이제 대관령길이 주된 길로 쭉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구산에서부터 쭉 가죠. 그 다음에 또 한 길이 위로 올라가서 진고개를 지나서 월정사로 향하는 그 길이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고개 길과 대관령길, 일반적으로 고지도에는 이러한 진고개 길과 대관령길이 대부분 또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대관령길, 대관령은 뭐 너무나 유명하니까 많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바로 1872년 고종 황제 때입니다. 고종대에 그린 지방도를 보게 되면, 강릉도부 지방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대관령길이 표기되어 있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는 보현사, 이 보현사도 중요한 사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도에 나름대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어떤 위상을 가진 중요한 사찰이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좌해 여도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관령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영동과 영서를 이어가는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보현사를 지나는 길은 아무래도 이제 백두대간에서 선자령을 지나게 됩니다. 선자령이 지나는 길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이 횡계리, 횡계역에서 이촌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서 선자령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보현사 뒤에 보현산성 있지 않습니까? 대공산성이라고 하는 그 산성 밑에 길을 지나서 보현사를 지납니다. 그리고 보현사에서 이제 보강 1리, 1리, 4리를 지나면서 수철동을 지나서 바로 이제 보현평, 보현초등학교 있었던 곳 뒤입니다. 그 보현평을 지나서 관음리를 지납니다. 그리고 관음리에서 이제 구숙리, 즉 계자리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괴일 마을로 지나고 해서 금산리에 접어들면서 이후 회산으로 지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홍제동에 있는 국사성황당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국사성황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우상향면으로 쭉 이어진 길이 바로 이제 보현사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쪽으로 직진하게 되면은 대관령길이 되겠죠. 근데 이 선자령 관련된 기록이 바로 이제 비변사인 방한지도라든가 또 관동성남이라든가 이런 고지도라든가 지리지에 뭐로 나와 있느냐? 지금은 선자령인데 그러한 고지도에는 서자공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자공령. 그다음 1910년에서 11년 사이에 간행된 바로 조선지리 자료를 보게 되면은 뭐라 되어 있느냐? 선자을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선자령이라고는 하지만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바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제 서자공령 또는 선자을령 요런 어떤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비변사인 방한지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고지도를 분석하면서 가장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세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조선욱이 만든 비변사인 방한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요쪽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예, 좀 눕혀놨는데 요쪽은 이제 강릉에서 넘어갈 때 요쪽으로 쭉 직진하면 여기 이제 대관령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자공령이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서자공령을 지나서 바로 영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서자공령을 지나는 길에 여기 보현사라고 하는 사찰이 바로 이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변사인 방한지도를 그릴 당시에 바로 보현사를 지나서 서자공령, 즉 지금의 어떤 선자령을 지나는 길이 분명하게 나름대로 개통되어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요 위에도 이제 진곡이라 그래갖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인 방한지도에는 바로 이제 강릉에서 영서로 향하는 세 개의 길, 대관령, 그 다음에 서자공령길, 그 다음에 진곡에 이런 세 개가 잘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서자공령으로 향하는 길에 바로 이제 보현사가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현사를 지나는 옛길이 분명하게 잘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1918년에 제작된 지형도입니다. 지형도인데 이 지형도에도 바로 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길 표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형광펜을 표기를 했는데 여기가 바로 회산리가 되겠습니다. 회산리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여기 구산이 있습니다. 이 구산을 지나서 대관령을 지나서 이제 횡교로 가게 되는 거죠. 요 길이 이제 요즘에도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길인데, 바로 요 위에 길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 길이 바로 이제 지금 선자령이 요 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현사 길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쭉 백두대간 올라가서 약간 남쪽으로 내려가서 선자를 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어떻든 보현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수철동을 지나서 보강리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쭉 넘어가는 요 길, 이 길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이 1918년 지형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옛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단어, 어떻게 이제 연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오는 1년 중에 양계가 가장 왕성한 날이다라고 해서 이제 4대 명절 중에 하나죠. 설, 단오, 그다음 추석, 동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단오가 지닌 어떤 그런 세시적 의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른 봄에 해야 될 일이 나름대로 일단락되는 시기, 그다음에 밀이라든가 보리를 갖다가 수확할 때쯤 되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단오 구슬을 한다든가 또 단오 놀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나름대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놀기 전에 마을의 최고 어른이 누가 되겠습니까? 마을에서 모신 신령이 되겠죠. 이쪽 지역은 주로 선왕신입니다. 그래서 선왕신께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오에 선왕고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정초에 만약에 이제 선왕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면은 1년의 평안을 또 평안 안녕 풍요를 견하면서 바로 선왕고사를 지내지만은 주로 이제 단오라든가 또 그다음 7월 7석이라든가 이럴 때에 마을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을의 안녕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바로 마을에서 모시는 최고 신령에게 인사드리고 마을 사람들이 어떤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강릉단오제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축제로서 이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강릉단오제가 그 전통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그 생명력을 온전하게 지금까지 잘 보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남대천에서 하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굿이라든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난전입니다. 난장판, 난전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제 상인들이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또 이벤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상점을 새로 개설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이 웬만큼 바쁜 게 끝난 그 시점에 모여서 여름에 필요한 물건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특히 날씨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동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틈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난전이 서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실 이제 강릉단오가 특히 지금까지 잘 유지된 그러한 배경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난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바로 이제 그 난전은 그 다양한 물건들이 모여들죠. 전국에서. 예. 그 고려라든가 이럴 때에는 이제 외국인 물건도 들어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듭니다.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 보현사가 있는 성산면 쪽만이 아니라 옥계 쪽이라든가 강동면 쪽이라든가 이런 마을에서도 단오의 선왕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제 강릉 단오장에 놀러 갑니다. 예. 이걸 봤을 때 바로 그 가는 이유는 단오 굿을 보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난전을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자. 이러한 목적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난전에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난전이니까 아무래도 물건을 사고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제적인 기능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마시고 또 대화하면서 사귀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강릉 단오의 난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오일장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오일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난다, 대화한다, 교류한다, 소통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권을 중심으로 해서 혼인 권역이 만들어지는 것도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난전은 특유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난전을 바로 축제화시킨 바로 단오제가 바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축제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로 옛길에 투영 이제 보현사를 잇는 길에 있는 어떤 단오 문화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 사실 강릉 단오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 성과들에서 바로 이제 그 옛길을 따라 있는 마을 선왕제, 단오에 하는 마을 선왕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월정사 성황각에서 이 단오 제사, 단오 성황제,
보현사에서의 어떤 성황당 단호 운영, 여기에 대한 관심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릉 원주대를 퇴임하신 그 이규대 교수님께서 미탁의 자목을 가지고서 이제 논문을 여러 편 쓰셨는데, 이분이 쓴 논문을 분석해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미탁의 자목에 나와 있는 호장들이 바로 이제 시간 지나면서 강릉 단오제를 주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오와 관련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성황당에서 단오에 성황제를 지낸다. 근데 단오에 성황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면 보면은 이제 그 통도사라든가 해인사에 있는 가랑각이라든가 국사단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약간 다르죠. 상인 집단이 주도하고 상행위의 어떤 그런 안전을 도모한 거니까 이런 어떤 단오의 이러한 그 사찰에 있는 성황당, 성황각에서 바로 성황제를 상인 집단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현사를 통과하는 옛길의 면에 있는 보광 1, 2, 보광 1, 2, 보광 4, 보광 1, 2, 1반, 2반, 4반 이런 마을들에서 단오의 선왕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강릉 단오제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성격을 규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자료로서 좀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요게 이제 일반에 있는 선왕당이죠, 그죠? 요 건물은 이제 창고고 실제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큰 바위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정월 초에 한 번 지내고 그다음 단오에 지냅니다. 또는 10월달에 지내는 마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그 이러한 그 단오의 마을 고사를 지낸다. 굉장히 중요한 바로 단오 문화권.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오에 지낼 때 주된 옛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골짜기라든가 안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 이들 마을에서는 단오에 같은 보광리에 있더라도 단오에 선왕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척 미로 같은 경우에도 그 상인들이 다니는 그러한 어떤 옛길을 중심으로 한 마을에서는 단오 선왕고사를 지내고 단오 구슬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인들이 다니는 옛길과 관계없는 그 안쪽에 있는 50천 변에 있는 뭐 이런 마을들에서는 단오의 선왕고사 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그 옛길 주변에서 단오의 선왕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업 유통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갖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현사 성황당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황당은 일단은 바로 보현사라고 하는 큰 가람을 잘 수호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정성을 들이는 것. 두 번째는 5월 단오에 바로 이제 성황제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강릉 지역의 어떤 그러한 단오 전통을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오 전통을 계승한 그러한 요소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보현사를 지나는 길의 면에 있는 마을에서 단오의 선왕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릉 단오제를 분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은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 국사성에서 모신 범일국사 또는 김유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대천에서 벌어지는 바로 이제 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굿하는 것,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데 오히려 강릉 단오를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 요소를 바로 여기서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과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향후 보현산성이 지닌 의미와 함께 보현산성, 산성이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적을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길목에 아무래도 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보현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자령 루트가 옛날부터 중요한 옛 길이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으면은 거기다 산성이라고 하는 관방 유적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겠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보현사를 지나는 길이 상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자료들, 보부상 관련 자료, 선질군 관련 자료 뭐 등등 해서 이러한 것을 설화라든가 이런 등등을 좀 이렇게 잘 찾아서 이걸 증명을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 지역에서 바로 강릉 단오제라든가 강릉의 어떤 그러한 문화를 문명사적으로 잘 접근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보현사를 지나는 옛길이 지닌 사회, 경제, 문화적 의미를 좀 더 새롭게 인식하고 또 나름대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이제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질문 하나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사가 위치한 곳이 월정사, 행계역, 선자령, 강로로 이어지는 옛길이 영도와 영서를 잇는 주요 교통로였음을 현재와 매우 달라서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현사는 선자령을 지나 영서지역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 같은데 과거 사찰이 여권의 기능도 했던 것이 널리 알려진 것 같이 보현사도 과거 그러한 여권의 기능도 함께 했을지 관련 기록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라 말이라든가 고려 시대에 바로 길목에 있는 주요 사찰들이 여권 기능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척의 흥전리 사지가 이제 발굴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라말 어떤 그러한 불교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찰들도 사실 이제 여권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사찰로 보여지죠. 보현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선자령을 지나서 보현산성 아래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보현사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창건한 시기라든가 그 이후의 어떤 그런 행적들을 보게 되면은 여권 기능을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현재 이곳에서 용인했다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료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바로 이제 여권 기능을 했는 어떤 실제 기록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조선 시대에 바로 이제 이 보현사를 통해서 영서로 넘어가는 많은 상인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보현사를 중요한 지점으로 중요한 어떤 공간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유적이 바로 이제 선왕골 그리고 이제 보현사 성황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5월 단오에 선왕절을 지낸다라고 한 것이죠. 참고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백두대간을 따라서 고갯마루에 그 산령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산령각을 운영했던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보부상이라든가 이후 선질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선왕제를 지내고 또 그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30년에 한 번씩 또 건물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태백에 있는 사길령 산령각 그리고 유명한 울진 11령 셋째 성황사 그 다음에 대째에도 그 사진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강릉에서 임기로 넘어가는 삽당령에도 이제 바로 산령당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러한 그 정각들이 전부 다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사길령을 넘어가는 선자령을 넘어가는 이 루트상에서 선자령 꼭대기에는 지금 현재 대관령 국사성황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러한 제당이 없지만은 바로 이러한 제당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이 보현사에 있는 성황당이 이러한 상인 집단들의 어떤 그런 모이는 구심체적 공간을 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보현사는 바로 조선시대에 이러한 어떤 길을 다니는 그 상인들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그 모이는 공간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은 이제 사회적 기능, 그다음 경제적 기능, 문화적 기능, 종교적 기능을 함께한 공간으로 기능한 것이 바로 보현사이다. 따라서 향후 보현사가 지닌 이러한 그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기능도 좀 더 우리가 잘 좀 분석,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현사 성황당은 보현사 옛길과 관련된 것으로 옛길을 지날 때 안전을 기원한 장소였음은 옛길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다만 보현사 성황당은 2019년에 건립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여 혹시 보현사 성황당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지요. 또한 월정사 성황각은 보현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나 통도사 가람각이나 해인사 국사단은 옛길과 관련된 것이 아닌 사찰과 관련된 것 같은데 나머지 건물도 보현사 성황당과 같은 성격으로 보인 이유가 있는지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도사에 있는 가람각이라든가 해인사에 있는 국사단, 유가사에 있는 국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러한 사찰들을 좀 지켜주기 위한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가진 정각으로 보입니다. 월정사라든가 보현사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월정사라든가 이제 보현사에 있는 성황각, 성황당은 바로 이 사찰을 수호하는 기능과 함께 바로 이제 이 월정사와 이제 이 보현사를 오고 간 상인 집단들이 바로 여기에 들려서 행로의 안전을 기원하는 그러한
염원을 한 그러한 어떤 신앙 공간으로서 작용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 행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집단으로 다녀야지 도적의 피해를 막고 호랑이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원이 되는 것이고, 개원을 모집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바로 보현사 성황당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통도사라든가 또 그다음에 해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람각 국사당과는 좀 더 이제 확대된 의미로 좀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현사 성황당이 비록 2019년에 현재 주지 스님이신 승문 스님께서 물론 이제 그 중창하셨습니다마는 그 지명이 바로 이제 선한골이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바로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선황당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제보를 보게 되면은 2019년 이전에 옛날부터 지금 형태가 아니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 선황당이 조그만 재단 형태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전부터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보현사의 어떤 사찰 보호, 그 다음에 이제 상인 집단들과 관련된 그러한 정각인 성황당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좀 더 좀 잘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